오늘 대신 만나드립니다로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뵙게 되는 분은요, 프라우드 건축사 사무소의 임동우 소장님입니다. 지금 현재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의 교수님으로도 활동하시고 본인의 건축사 사무실도 운영하시고 건축가라는 한 단어로 정의하기 어려운 그런 분인데, 제가 더 말씀드리는 것보다 간단히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현재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에 재직을 하고 있고, 동시에 프라우드라고 하는 이제 건축설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으셨어요? 맞아요. 예. 굉장한 타이틀인데 그 뒤에 미국에서 좀 커리어를 쌓으신 건가요? 예, 2008년에 졸업을 하고 이제 같은 보스턴에서 좀 일을 하다가 2010년 말에 회사를 차렸죠. 그리고 한국에 오신 거는 17년. 네, 그럼 17년. 한 6, 7년 정도를 미국에서 사업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예. 제가 그래서 보니까 프라우드 건축사무소 소개글 중에 이건 제가 읽으면서도 굉장히 좀 철학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이걸 한번 보고 싶은데, 우리가 건축가의 역할이 하나의 건물만 디자인하는데 국한되는 게 아니라 교육을 하고 책을 쓰고 기획을 하고 큐레이팅을 하며 때로는 미래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모두 포함된다. 어떤 의미로 이 얘기를 하신 걸까요? 실제로 이제 건축가라고 하는 게 그 코어에는 당연히 건물을 디자인하는 게 업역의 중심에 있긴 한데, 그거가 건축가의 역할의 끝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특히 저희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는 더 나은 사회, 더 좋은 우리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하면, 그게 비단 그냥 건물 하나 잘 지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 활동들을 하고 이렇게 이제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얘기를 하면서 비전들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드는 생각인데, 제가 건물 하나 만들고 싶어요, 사옥을 짓고 싶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어프로치를 하시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는 그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법무법인의 어떤 뭐 헤드쿼터를 뭐 짓는다 하면은 뭐 당연히 거기에 필요한 면적이라든지 몇 명의 변호사 있겠고 뭐 하면서 이제 그런 구체적인 요구사항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저희들은 그걸 받아서 거기서 어떠한 공간의 분위기와 어떠한 철학을 담아낼까를 이제 같이 얘기를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개인 사무실은 좀 작아지더라도 클라이언트와 만나는 공간들이 정원 같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공간들을 만들어 내가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생각하니까 페이스북이었나 뭐 애플 사옥이었나 모르겠는데, 건물을 지어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직원들의 동선에서 항상 만나서 커뮤니케이트 할 수 있는 그 구조를 신경 써달라고, 그런 비슷한 맥락일 것 같네요. 2013년에는 뉴욕의 젊은 건축가상, 그리고 또 14년에는 베니스 비엔날레의 황금사자상. 이거 영화 아니에요? 영화 굉장히, 이게 저는 잘은 몰랐지만 이게 일단 들어도 굉장히 명예로운 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상을 또 수상하게 되셨습니까? 2013년에 수상했던 상은 그 당시의 테마가 레인지라고,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건축가의 역할에도 굉장히 넓은 범위가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서 단순히 건축 설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들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줘서 그때 수상을 하게 됐고, 뭐 경쟁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그 잘하는 젊은 건축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텐데 그들과의 어떤 비교 평가에서 이렇게 수상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운이 좋았죠. 그 다음에 이제 베니스 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조민석 소장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감독을 하셨는데, 베니스 비엔날레가 예술 비엔날레랑 건축 비엔날레 이게 번갈아 열립니다. 1년에. 그 당시에 조민석 소장님이 그 커미셔너로 들어가셨고, 저는 거기 참여 작가로 제가 그동안 했던 북한 리서치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참여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 그때 한국관이 황금사자상 탄 건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 비엔날레, 건축 비엔날레 통틀어서. 그래서 굉장히 영예로웠던 기억이고, 아직까지도 유일하게 황금사자상 수상했던 굉장히 그 좋았던 기억입니다. 그리고 또 듣기로 원래부터 건축가가 되려고 하진 않으셨다고 들었어요. 컴퓨터공학과라고 그 전공을 해서 이제 한 2년 공부를 하다가 군대 가기 직전에 건축과로 이제 전과를 해서 군대 다녀와서 이제 그냥 쭉 건축과를 다닌 거예요. 컴퓨터공학과하고 건축은 많이 다르잖아요?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많이 다르죠. 그래서 전과했던 것 같아요. 좀 더 건축은 자기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건축가 교수님인데, 그러시구나. 그 아버지가 이제 되게 막 유럽 성당 건축이나 어디 뭐 그런 도시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건축이라고 하는 게 되게 역사랑 어떤 인문학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이런 게 다 그냥 여기 안에 녹아 있구나라고 하는 게 되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건축가로 전과해서 하면 재밌게 잘할 수 있겠다. 이렇게. 대학교 들어갈 때는 이과에서 컴퓨터공학과에 들어갔는데 네. 유럽 여행 다니면서 또 그런 유럽 특유의 그런 클래식한 그런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집안의 배경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아 생각이 하나 이쪽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맞아요. 한국에서 나고 자라고 대학교까지 나오시고 근데 저도 네네. 미국에 간 거란 말이죠.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한 20년 가량 됐는데 계속해서 미국이 베이스고 또 한국에 자주 나오긴 합니다만 그게 좀 궁금해요. 어떻게 미국을 가게 된 플러스 자리를 잡고 다시 돌아오기까지. 졸업할 때쯤부터 유학은 가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한국에서 받은 교육 말고 다른 교육을 좀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 다른 교육이 왠지 한국의 다른 학교들은 다 그냥 비슷할 것 같았고 그냥 아예 그냥 다른 나라에 가서 이제 교육을 좀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취업은 했고 취업을 해서 다니다 보면 막상 또 적응해서 다니거든요. 그러다가 뭐 몇 번에 이러면 안 되지 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네. 생활할 때. 그래서 아차 싶어서 다시 정신 차리고 유학 준비해서 가야 되겠다 해서 회사를 이제 퇴직하고 실제 간 건 2006년이죠. 2006년에 이제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이제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뭐 미국을 갈까 뭐 영국을 갈까 막 여러 고민들을 하다가 이제 뭐 미국을 택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공부하고 일하고 이러다가 사실 뭐 설계사무소 시작한 게 제가 일하다고 해서 잘렸습니다. 그 2010년 때. 뭐 아시겠지만 미국은 정말 쉬워요. 뭐 그래요. 레이오프하는 게 뭐 그렇죠. 일도 아니고 네네. 예, 그리고 특히 막 그때 막 설계사무소 프로젝트 하나 날라가면 그냥 그 프로젝트 팀이 그냥 다 이제 레이오프 당하고 막 약간 이런 시절이었는데 맞아요. 저도 그때 회사 다니면서 다들 하루가 다르게 레이오프 당하고 하는 맞아요, 상황이었었는데 맞아요. 그래도 어쨌거나 미국에 이방인으로서 가서 네. 그렇게 됐을 때 충격이 남달랐을 것 같은데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 이 순간이 오겠지. 회사 분위기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랬고 제가 있었던 프로젝트가 날라갔고 그때 이제 회사에서 한 명 한 명씩 이름을 부를 때 지금 이게 그 순간이구나. 약간 그런 거예요. 나 이 여자랑 헤어지고 싶은데 내가 갑자기 차이면 화가 나요. 이게 나는 어차피 이 사람이랑 헤어지고 싶었지만 내가 또 차이는 건 또 느낌이 달라가지고 이게 언젠가 나는 나가서 내 거 해야지라는 생각은 했지만 막상 또 잘리니까 꼭 그 기분은 나빠요. 근데 울고 싶은데 뺨 맞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많이 진짜 그래요. 아니, 진짜 뭐 그래가지고 좋게도 많이 생각을 했고 네. 그래도 힘든 기간이었던 건 맞아요. 예. 네, 힘든 기간이었던 건 맞고 살도 엄청 빠졌었고요. 그때. 그러셨구나. 네. 미국에서의 건축가로서의 삶, 업무 환경 그런 것들을 한국과 비교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사실 한국도 너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유학 가기 전에 일했던 환경이랑 지금이랑 또 너무 많이 달라졌고 밥 먹듯이 야근하고 막 철회하고 막 이런 게 많이 줄었기 때문에 네. 그냥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국에서는 그 당시에 제가 가기 전에는 굉장히 야근도 많이 하고 철야도 많이 하고 맨날 주말에 일하고 막 이랬는데 미국은 그런 게 별로 없는 반면에 일하는 동안은 정말 숨 쉴 수 없을 정도 막 갑갑할 정도로 집중해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여건들이 좋은 것 같아요. 설계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여러 뭐 협력사가 됐든 다른 어떤 뭐 컨설턴트와 긴밀하게 깊게 협의를 해가면서 프로젝트를 정말 잘 만든다라는 어떤 느낌이 있고 한국에서는 많은 경우 그런 게 촉박하기 때문에 그냥 네. 빨리빨리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근데 건축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건축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언어니까 맞아요. 내가 예를 들어 한국의 훌륭한 건축가면 미국에서건 다른 나라에서건 똑같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랭귀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면 내가 건축이라는 커리어를 쌓는 사람들에게 미국에서 커리어 쌓는 게 더 좋을 거야? 아니면 어떤 차이가 있을 거야? 또는 한국이 훨씬 더 좋아? 아니면 유럽이 더 좋아? 이런 의견은 어떠세요? 옛날에는 꼭 마치 막 유럽이든 뭐 북미든 어디 나가서 막 이것저것 보고 막 거기서 경력을 쌓고 이래야만 마치 더 좋은 경력을 쌓는 것처럼 생각이 됐던 시절도 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너무 환경들도 좋아졌고 좋은 디자인도 많고 좋은 교육도 많고 해서 사실은 굳이 나가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제 학생들한테 많이 얘기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유학을 갔다 왔냐 안 왔냐 그 외국에서 뭐 일을 했냐 안 했냐는 사실 그렇게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는데 외국을 갔다 와도 이렇게 우물안 개구리처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외국에서 뭐 교육 한번 안 받아봤지만 굉장히 이 글로벌 컨텍스트에서 어떤 이야기가 되고 어떤 게 지금 요즘에 화두고 담론이고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게 공부하고 반응하고 이렇게 계속 연결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 중요한 거는 내가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일을 하지만 결국에 지금 동시대에 비슷한 세대가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에 동참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어쩌면 미국에서의 커리어를 정리하고 한국으로 오는 데 있어서도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에 주저하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한데 네네. 그래도 미국에서 계속 커리어를 잘 쌓고 있고 사업을 동업을 하시면서 네네. 어떤 계기로 한국 가야지 라고 하신 거예요? 일단 좀 재미가 없었고 그 보스턴 아시겠지만 네. 보스턴이 되게 좀 정체돼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가. 근데 이제 건축이라는 분야는 사실 그런 도시에서 굉장히 뭘 활발하게 재밌게 하기가 좀 쉽지는 않았고 예. 그리고 뭐 냉정하게 보자고 하면은 과연 내가 유학생으로서 거기서 얼만큼 성장을 할 수가 있을까 했을 때 쉽지 않았을 것 같고 거기도 굉장히 그 어떤 그 유리 실링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경험을 하면서 더 이상 코어 사회에 들어갈 수 있을까 했을 때 보스턴은 그 정도까지 열린 사회는 아니었던 것 같고 건축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좋겠는데요. 네네. 문외한으로서 사실 건축 작품의 가치, 의미를 읽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 작품이 있는데 딱 봐도 와 뭔가 의미는 있을 것 같다 싶은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 컨셉 그리고 어떻게 시작된 프로젝트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어떤 클라이언트가 기대했던 그런 기대치 뭐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거를 좀 얘기 들어보고 싶어요. 첫 번째로 여기 순천시 청사, 시청사를 네네. 건축을 하신 거예요, 디자인을?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순천시에 새로 이제 시청사를 짓겠다고 해서 이제 공모가 났고 거기에 이제 저희가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됐던 프로젝트인데 저희가 여기서 좀 주요하게 생각을 했던 거는 많은 경우 한국에서는 시청사 이런 게 되게 권위적이고 되게 막 맞아요. 상징성을 막 이렇게 강조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뭔가 무겁고. 뭔가 무겁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거는 주말에도 그냥 애 손잡고 그냥 놀러 갈 수 있는 시청사가 될 수도 있지 않냐 저녁 때 그냥 가볍게 그냥 산책할 수 있는 시청사가 될 수 있지 않냐 그냥 꼭 뭐 민원 업무를 보러 뭐 여권 뭐 신청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 건물은 누가 봐도 정부 건물. 맞아요. 누가 봐도 이 꼭 뭐 정의사회 구현 이런 거 있어야 될 것 또 같고. 있고 맞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또 이거는 너무 재기발랄해. 이거는 우리 하면 안 돼.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정말 운이 좋았던 케이스인데 심사위원분들께서 일단 이런 새로운 좀 더 공공적인 아이디어에 표를 주셨고 이게 디자인 공모로 이제 당선이 됐다 하니 시청 공무원들이 다 리스펙트를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이게 흔치는 않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전에 당선돼도 우리는 저거는 못 받아들이겠다 이러면 막 많이 바뀌거든요. 그렇지. 근데 굉장히 좋은 클라이언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바뀐 게 거의 없어요. 저희가 공모했을 때랑.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거에 대해서 건축가가 이야기하는 게 있으니 맞는 얘기겠지. 그 다음 또 하나가 도만사? 도시를 만드는 사람들. 이거는 예. 사실 저희가 회사 앞에서 이렇게 약간 스토어프런트처럼 운영하는 갤러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네. 3년 반 넘었는데 예. 늘 뭐 거기서 전시도 하고 토크도 하고 작은 공연도 하고 거기가 성수동이긴 한데 저 당시만 해도 저 골목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공장들만 있고 뭐 카페 하나도 없었는데 약간의 문화 사각지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좀 새로운 어떤 문화들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이 문화 사각지대에서 평소에 이런 문화 시설에 접근하기 힘든 분들이 길 가다 왔다 갔다 하면서도 아무 때나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제공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제 한 3년이 지나다 보니까 동네 분들이 굉장히 편하게 들락날락 해주시고 사용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럼 처음에 이거를 시작하기 전에는 황량했나요? 그쵸. 근데 지금 조금 그래서 무서운데 그 길선상에만 막 카페가 한 4-5개가 생기고 막 거기도 바뀌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회사의 비전 얘기했을 때 단순히 건물에 대한 디자인, 건축이 아니라 사회적인 영향력에 대한 것까지도 고려하고 맞아요. 예. 한다 했을 때 거기에 딱 들어맞는 사례겠네요. 그런 어떤 일환으로 이제 시작을 했던 겁니다.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 돈을 못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을 했다로 하고 넘어가야겠네요. 네. 대표작들을 훑어보니까
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처음에 얘기했던 건축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건물을 디자인하는 수준이 아닌 그 이상의 것이다. 사회적인 영향력을 얘기하셔서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건 본인의 비전, 뭐 철학, 모토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거창할 것 같지만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좋은 사회, 좋은 환경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게 뭐 너무 그냥 나이브한 뭐 얘기일 수도 있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뭐 좋은 건축물을 설계하는 사람으로 얘기하는 순간 되게 저의 역할은 굉장히 국한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떤 궁극적인 걸 보면은 좋은 사회,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고 아마 그거는 사실 그냥 저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직종의 사람들이 그런 어떤 소명의식은 가져야 된다고 믿고 있고 저는 이제 그 안에서 그냥 건축가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는 거죠. 아이 키우다 보면 더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적어도 저희 다음 세대는 저희가 살았던 환경보다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게 해주고 싶은 어떤 욕심도 있는 것 같거든요. 결국은 내가 건축가라는 커리어를 하기까지 여러 본인의 삶의 궤적들이 다 영향을 미친 걸 텐데 네네네. 내가 이걸 하게 된 계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 아마도 아버님? 아까 얘기했을 때 뭐 저 아버님도 건축가시라고 했고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쳤겠어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아버님이 제일 큰 영향을 끼쳐 주셨고 아버님이 뭐 이렇게 막 강요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그래도 늘 주변에서 제가 보고 자라온 환경들, 제가 경험했던 환경들 이런 게 다 이제 아버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였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좀 느끼는 건데 네. 제가 이제 막 이 나이가 돼서 막 아버지랑 이제 얘기하고 옛날에 뭐 했던 얘기들을 혹은 또 저의 막 의견들을 생각하다 보면 굉장히 아버지랑 겹치는 어떤 관점들이 많더라고요. 네. 아버지는 리타이어 하셨어요? 리타이어 하셨죠. 네. 네. 리타이어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막 연구나 막 책 쓰시고 이런 것도 하실 정도로 에너지가 많으셔가지고 굉장히 행복하시겠어요. 그런 얘기를 내 아들과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게. 근데 요즘 말이 많아져 주셔가지고 제가 좀 끊습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아버지의 입장에서 저도 이제 네. 큰애가 이제 좀 있으면 대학교를 갈 그 나이의 애로서 만약에 나의 이런 일을 같이 비슷한 쪽에서 하게 된다 그러면 재미있을 것 같다 생각하거든요. 네. 아버님이 그런 생각 하지 않으실까. 지금까지 건축가 임동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2부에서는요 사업가로서 또 한 사람의 임동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